지금 중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아이들 지필고사에서 100점 받으면 당연히 A등급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이들 막상 성적표 받아오면요, 내가 지필 100점을 맞았는데도 A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부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지필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는데도 A등급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지필 점수와 성적표가 다르게 나오는 진짜 이유는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요, 단순히 잘 암기하고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명확한 해결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내신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몇몇 학교들의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와 경기도에 있는 학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여러 학교를 봐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평가 기준을 보시면 지필평가의 50%, 수행평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필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도 결국은 50점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 50%에 논술형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작품 해석에 대한 관점을 바꿔 쓴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표현의 글쓰기 혹은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20%, 15%, 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수행평가를 언제 보는지 평가 시기까지 잘 나와져 있고요. 또 이 사회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과목 역시 어떠한가요? 지금 지필평가가 50%, 수행평가가 50%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신문기사를 분석하는 것,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둘 다 보시면 논술형, 그리고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도 한번 볼까요? 과학도 역시 지필평가 50%, 수행평가 50%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논술형, 탐구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아이들이 이렇게 논술형과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것 모두 합해서 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학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도 보시면 국어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필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여져 있고 여기에서 수행평가는 총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40%의 토론하기, 말하기와 쓰기 포트폴리오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 과목 볼까요? 사회 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필평가 50%,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포트폴리오 합산해서 50%로 되어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과학 과목을 보아도 지금 보시면 지필평가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행평가에서 실험의 서논술형 평가로 16%, 그리고 탐구활동 포트폴리오로 8%, 총 해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적게는 40%, 많게는 50%. 지금 주요 과목 외에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요, 수행평가가 100%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행평가가 무엇일까요? 수행평가는 단순히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잘 정리하고 조직할 줄 알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과 중심 평가라기보단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수행평가예요. 지금 이렇게 수행평가는요, 국어 과목에서부터 전 과목으로 보는데요. 국어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씁니다. 설명하는 글도 쓰고 주장하는 글, 서평 쓰기, 감상문 쓰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 활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인물과 인터뷰하는 것, 홍보물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수행평가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과학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탐구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것.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은요, 팀에 관련한 영화를 한 편 보고 팀에 대해서 한 편의 글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미술은 그림을 보고 그림 감상문을 쓰기도 합니다. 즉, 이 수행평가
평가는요,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내가 잘 조직화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때 단원 평가도 잘 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중학교에 올라와서 내가 쓰기에 대한 연습이 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글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행평가는 기준에 맞춰서 써야 하는 쓰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그 조건을 맞춰서 쓰지 않으면 감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주 수려하고 화려한 글쓰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조건을 달아놓은 것을 잘 확인해서 글의 중간중간에 잘 넣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등급이 A부터 I까지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위에 수행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배점이 10점, 수행 수준 중에 4가지를 만족하면 9점, 그리고 3가지를 만족하면 8점, 2가지 만족하면 7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수가 감점되는 구조죠. 즉 학교에서 내주는 그 수행의 기준을 잘 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글을 잘 조직화해서 쓰면 A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행 보면요, 아이들이 하루에 3과목 볼 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과목의 많은 내용을 수행평가로 보게 되는데요, 이걸 엄마가 더 이상 초등학생 때처럼 아이를 챙겨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과목도 많고요, 하루에 보는 양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아이 스스로 내가 어떤 수행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수행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모님들께서는 이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6학년 혹은 5학년 친구들도요, 혹은 중등부 친구들은 더욱 그렇겠죠. 내가 앞으로 진학할 학교, 그리고 중학생이라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들어가서요, 각 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 때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좀 힘들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나요? 수업 시간 내에 수행 과제를 모두 해결하게 하겠다라는 기사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주제에 어떤 종류의 글을 쓰라고 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감상문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글, 조사보고서, 관찰기록문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초등 때 그리고 중학생도 아직 시간 있잖아요. 네,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왜 배경 지식에 대한 독서가 필요할까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주 잘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기술과정 과목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글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을 알아서 그 개념을 넣어서 본문의 내용을 쓰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늘 들어본 단어들로만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집이든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제가 엄마이다 보니 제 아이를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이도 6학년인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라인 수업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한 가지 종류의 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웃풋하려면 반복해서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학원에서 한 종류의 글을 4주 동안 반복해서 쓰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온라인 수업은 정말 아이들이 글쓰기 역량을 폭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이 감상문 쓸 때 어때요? 엄마들 답답한 부분 있죠?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은 동기 쓰고 줄거리 길게 쓰고 자기 느낌과 생각 간단하게 한두 줄 쓰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좀 배웠는데 또 나중에 다시 쓰려고 하면 계속 비슷한 글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요, 한 종류의 글쓰기를 4회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끝나면 감상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쓰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글을 써보고 그리고 또 첨삭을 받고 다시 한번 글을 써보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끔 만들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남아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감상문 써봐 하면 아이 스스로 편안하게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장하는 글, 그 다음에는 기사문 쓰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종류의 글쓰기씩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16년차 독서 논술에서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가기도 했고요. 자유학기제나 특강으로도 아이들 수업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만 수업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대학생들 토론대회도 주심으로 활동했어요. 주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학생 친구들이 제대로 글을 쓰고 발언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역량을 보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치인 독서논술 앤 디베이트라는 상동 본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34개의 지점을 개학을 해서 저희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온라인 굳이 왜? 네, 시간에 대한 제약, 공간에 대한 제약에 대한 이야기, 니즈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쓰기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주 2회를 학원에 오기 너무 힘들고 영어 수학하면 아이들 짬이 나는 시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내어서 강의를 듣고 쓰는 것은 혼자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머님들의 요구를 많이 듣고 이 강의를 오랜 시간 기획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었으니까요.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할 텐데 쓰기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꽤나 재미있다, 그리고 해볼만 하다, 그리고 나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혹은 내가 중학생이라면 이제부터 이 수행평가에 쓰기는 난 정말 잘 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아이가 제대로 된 글쓰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